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행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작게라도 하려고 지금 무언가를 갖다가 실행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젠순왕이 명언을 갖다 남겼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부자는 선택과 결정이 빠르고 가난한 사람은 포기가 빠르다. 그리고 부자는 투자에 돈을 쓰지만 가난한 사람은 허세에 돈을 쓴다. 그리고 부자는 기록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가난한 사람은 술로 하루를 마감한다. 그리고 부자는 계획에 움직이면서 가난한 사람은 기분에 움직인다. 그리고 부자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난한 사람은 말로 보여준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항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부동산 뉴스 최근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좀 뜨겁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 강남에 있는 국민평형 전세가 24억을 찍었고요. 생애 첫 집 매수가 30대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한 개 기업이 44%, 전세를 도저히 못 구해서 서울 밖으로 경기도로 지금 향하는 이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세값과 집값 상승 속에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흘려보내지 마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이 특이한 제도 때문에 그래도 주거 안정을 갖다가 가져갔는데 만약에 전세가 없게 되면 이제 선택지는 월세 아니면 내 집 장만입니다. 월세에서 이제 물론 국가에서 제공되는 임대 아파트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임대 아파트를 목표로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서 꼭 나만의 서울을 찾으시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리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좀 와닿는데 작년 말부터 눈여겨보던 곳은 6억 5천에서 이제 어제부로 호가가 10억 5천이 된 곳도 있고 도대체 왜 전월세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집값이야 100% 정부 탓이 아니라고 흐린 눈 감고 치더라도 전월세 작살낸 거는 지금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대체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인가요? 대체 언제까지 당장의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을 수 없으니 집은 구해서 들어가야 되겠고 가격 올라서 당장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데 언제까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 같은 가상의 정만 들어서 좌표 찍기만 하고 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가 왜 지지했는지, 왜 얼마 전에도 또 지지해 주었는지 정말 이런 바보 천치도 없나 봅니다. 진짜 요즘은 대통령님이 너무 밉습니다. 그냥 부동산은 제발 언급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전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감스마일에게도 최근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전세 때문에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되는지 전세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의 상담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단호합니다. 전세나 월세 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서 3억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3억대에 맞춰서 5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5억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꼭 서두르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신축 전세 기다리면 이제 동창역은 거지다. 이 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결혼을 갖다가 하고 얼마 후에 신축 전세를 갖다 들어가게 되는데 신축 전세를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신축 전세의 맛을 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임대나 전세 월세로 돌다가 결국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통합 공공임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제 부동산을 갖다가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능력 있을 때 2030 40대가 되기 전에 꼭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신축 전세를 갖다 한번 살아보고 그때 이제 갭을 끼서 사거나 아니면 그때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신축 전세를 살다 보면 진짜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이 짤을 꼭 기억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S2블럭이 지금 올 6월 말에 나눔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없어져 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올댓고향 카페에서 가장 이제 창릉 신도시에서 선호하는 그런 곳을 갖다가 지금 찍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감스님들은 어디 지역이 가장 마음에 드시고 또 감사스마일은 어디가 또 좋은지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 1월 16일 날 창릉 S4블럭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GTX 글로벌 앵커 고향의 판이 바뀐다 라는 이때 제가 이 아침 방송 시간대 S4블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더라고요. 이 방송을 갖다가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더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때만이라도 이제 창릉이라든지 도래울마을이라든지 삼성 원흥 뭐 지축이라든지 향동 다군을 갖다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했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창릉 사전채약 당첨되신 분들, S1은 이제 끝났고 S3이나 S4블럭을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꼭 본청약 하실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는 2030년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급 물량이라든지 특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인데, 지금 보니까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보다 더 뜨거우면 뜨거웠지 뭐 그렇게 잠잠하거나 뭐 하락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주택 공급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택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이제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라든지 좋아요 버튼을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스마일도 물론 제가 아침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지만 감스님들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리고 또 제가 좋은 기운을 팍팍 드리기 때문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창릉 신도시 블럭 선호도, 이분께서는 1순위를 S14블럭, 2순위를 S11블럭, 3순위를 S4블럭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S11블럭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M7,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S4, S14블럭도 물론 좋은데, 물론 창릉 숲을 갖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릉 테크시티에서 또 직주 근접할 수 있는 바로 기업을 갖다 일자리를 갖다 가는데 바로 걸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스마일은 그래도 GTX-A 창릉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갈 수 있는 S11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상복합에 대해서 약간 좀 흐린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는 주상복합을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또 괜찮다. 그리고 특히 이제 CM1, 2, 3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별계획구역 내에 저는 분명히 대기업이 유치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M7 블록도 또 M6 블록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공공분양은 패스할 것이고, 만약에 민간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S11부터 S14, 그 다음에 M7과 M6, 그 다음에 M1 블록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5, 6, 7단지라든지 또 원흥지구의 뜨거운 분위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뜨겁고 GTX-A 3단계 개통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도래울 7단지 같은 경우는 10.8이라는 실거래를 갖다 찍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거래 신고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는데 10.4에서 10.5 사이를 넘어서 이제 바로 10.8로 가고, 실제로 이제 입주 가능한 매물은 10점대 후반, 10억대 후반에서 11억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5, 6, 7단지를 그동안에 보고 계셨던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금액 밑으로 내려갈 요인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생기고, 특히 이제 5, 6, 7단지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 3, 4단지를 최근에 많이 보고 있고, 향동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지축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는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기다려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작년에 민간분양 7,910세대를 갖다가 나오는 것들 보고, 그리고 또 B1블록이 통합 공공임대로 확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일단 창릉 신도시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창릉 신도시 주변, 또 3기 신도시 주변을 갖다가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 하반기가 오기 전에, 지금 6월 30일 전에 7월 달에 또 정부에서 대책 나오기 전에 지금 대출 나올 때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릉 나눔형 S2는 미뤄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실을 갖다가 확인해 보았는데, 실제로 S2 블럭이 6월 달에 공급 안 되고, 지금 S3하고 S4는 사전취약 단지다 보니까 시공사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S2는 아마 시공사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여러가지 또 통합공공임대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미뤄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내피셜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가지로 또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S3하고 S4 블럭만 아마 6월 말 또는 7월 초쯤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S2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지금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보니까 많이 황당하겠지만, S2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니면 올 하반기에 다시 이제 나눔형이든 통합 공공임대든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S2 블록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S3 나눔형을 갖다가 지금 고민이 되시겠지만 S3을 갖다가 신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 지금 공공주택의 그 모델을 갖다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LH개혁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집값과 전월세를 잡는 대안으로 임대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데, 임대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실질적인 체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공공택지에 있는 지금 나눔형이라든지 또 일반 분양, 민간 분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통합 공공임대라든지 임대로 많이 추진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용산 또 국제업무지구 내에도 아마 임대주택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임대주택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되지 않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3기 신도시가 물론 하남교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화재가 또 출토되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3기 신도시의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여기가 이제 내 집 마련이라든지 공공분양이라든지 일반 분양을 갖다 민간 분양을 갖다 하는 것보다 일단 3기 신도시 전체를 통합 공공임대라든지 임대주택을 갖다가 50%에서 또 심지어는 50%를 넘게 아마 임대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발표 나오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시그널들이 진짜로 계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지금 나눔형 S2가 왜 여기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시공사가 여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설사가 여기에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부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건설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유찰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원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싸게 그리고 빨리 공급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을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장기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10년 동안 잘 살았지만 지금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세 살 때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임대주택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지금 창릉 S2나 S3나 S4를 갖다가 올해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신 분들은 기다리셔가지고 청약에 도전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좀 적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창릉 S3블럭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28년 12월에서 30년 3월로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됐습니다. 29년 입주 예정이 아니라 거의 2030년에 입주 예정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공사 기간 또 여기에 또 문화재 출토되는 것들 때문에 일단 또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S3블럭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 하시고 만약에 S3블럭 거의 뭐 한 1년 이상 또 연기됐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더 좋은 걸 갖다 해야지라고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S1블럭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강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S1이라든지 S3이라든지 S4블럭은 4년 전에 사전청약을 했던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를 갖다가 그래도 최고로 지금 더 올려도 되는데 그 안전 마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최소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S2라든지 뭐 S14라든지 S8이라든지 이런 블럭을 갖다가 해 나간다고 하면 진짜로 공사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을 거고요. 제가 민간 분양을 10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공공 분양도 이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나눔형도 진짜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5, 6, 7단지가 국민평형 기준으로 이제 5단지는 9억, 그 다음에 6단지는 8억, 그 다음에 7단지는 10억대로 지금 들어가는데 올 하반기가 되면 저는 조심스럽게 여기에서 플러스 1억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2, 3,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가 지금 7억 선에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또 8억 선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아마 삼성오는 지축 향동 덕은에서 준신축에 있는 아파트들이 7억대 8억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8억 이하 공공분양 나쁘지 않은 거고 내년에 그럼 8억 이하의 공공분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눔형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눔형의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3블럭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가 또 S1을 갖다 보면서 사전청약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특히 S3과 S4블럭에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분양가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게 물론 계약금만 있다고 하면 꼭 본청약을 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진짜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어떤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줘도 팍 와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각자의 그런 인사이트 차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S3과 S4블럭을 갖다 기다리시는 본청약을 기다리시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아니신 분들은 일단 본청약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겠지만 사전청약 입주 그러니까 사전청약의 포기 물량이 20에서 30%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로 청약 준비를 갖다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 하반기에 나올 수 있고 내년 초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온전한 공공 분양은 S4블럭이 마지막이고 S3블럭 나눔형 물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나눔형은 또 싫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S2가 나눔형이 될지 통합 공공임대가 될지 이건 또 확실히 또 모릅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B1이 민간 분양이 이렇게 좋은 노른자 땅을 갖다가 통합 공공임대로 갔을 때 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 앞서서 이야기드렸던 S11이라든지 S14블럭이 온전한 민간 분양이든 아니면 또 공공 분양이 온전한 공공 분양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M7이라든지 M6에 있는 주상복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CM 부지에 1, 2, 3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GTX A 창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양 은평선 창릉 2역이 또 들어오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창릉 신도시에서 3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신도시고 하남교산이 문화재 출토로 인해 가지고 언제 또 분양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부에서 더 나가서 용산과 마곡과 상암을 끼고 있는 이 창릉 신도시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앞으로 50% 이상 임대로 전환되게 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는 거는
창천벨트에 있는 삼성원흥지축 향동 덕은, 더 나가서 행신과 화정, 원남까지도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3기 신도시 창릉에 뭐 기업 유치라든지 대기업 발표가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지금의 창천벨트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진짜로 10억이 훌쩍 넘어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 스마일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내 집을 갖다 매도를 갖다가 지금 저울질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올 하반기나 또 GTX-A 3단계 개통하고 난 다음을 갖다가 계약하시고, 저는 타이밍을 진짜로 둔다고 하면 26년도보다 27년도에 지금의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감사 스마일이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서 느끼는 말씀을 이야기 드렸고, 특히 창릉 신도시를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지금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